네,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월요일 오늘 장도 이렇게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으로 거래에 마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5거래일째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수요일 밤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긴축 위축감에 움츠러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재건이나 스레드, 또 보험주, 테마성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만 있었는데요. 참 계속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월요일은 수익으로 올라가는 종목 엘리베이터 스타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상승 종목, 급등 종목 발굴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잠시 후에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수익으로 올라가는 종목 엘리베이터 지금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There's a place we can go, let it all hang 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When I think about it, make me twist and sh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Shake it up.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엘리베이터 시간입니다. 저는 스타쌤 정호철 멘토입니다. 참 시장이 제가 방송을 지금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또 달려오고 있는데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개별주 장세다. 개별주 장세라는 거는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한테는 한없이 들어가고 또 수급이 또 외면받는 종목들한테는 또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는 그런 장세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좀 이런 게 심해지고 이어갈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극과 극으로 또 나뉜다라는 거죠. 하염없이 시장이 상승을 하든 하락하든 횡보하는 종목과 시장과 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렇게 좀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종목들을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신규 종목을 좀 편입해서 시장보다 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앞으로도 개별주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미국에서 국채도 발행하고 금리도 추가적으로 올리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해서 차별화가 진행될 거거든요.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슈 이런 걸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도 올라갈 종목 그리고 소외받을 종목 나눠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만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좀 내 종목이 앞으로 갈 종목인지 좀 비중을 덜어야 될지 좀 고민이신 분들은 상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시장을 볼 건데 제가 일단 미 국채하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차별화가 나오고 있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망한 기업 이런 취급을 받았었는데 스레드 이런 이슈 나오면서 개별적으로 지금 또 메타가 좋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테슬라가 좋았죠.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미장도 지금 극심한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증시가 국채 발행과 이제 금리 인상 이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가 지금 좀 어색해지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0선에서 반등이 나와서 900포인트를 조금 돌파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이 지금 다시 좀 꺾이면서 4거래일 연속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좀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2차 전지가 올라가든 엔터주가 올라가든 어쨌든 시장 고점에서 한번 조정이 나왔죠.
여기서 반등이 나왔던 포인트가 바로 61선에서 아래 꼬리 달아준 상태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매크로적인 이슈, 수급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시장이 이런 상승분을 반납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매크로 변수도 매크로 변수지만 60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냐가 지금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결론을 좀 낼 수가 있겠죠. 코스닥이 60선을 깨고 내려가면 종목들은 많이 빠질 거예요. 대신에 61선 위에서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좀 버틸 수가 있겠죠. 반대로 시장이 61선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개별 조장세기 때문에 60선 위에 있는 종목들은 더 크게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기준선이 60선이 되는 겁니다. 코스피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가지고 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좀 주무르고 있어서 60선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60선에서 조금 반등을 할 것 같은 기대감을 좀 받고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휘청이면서 60선을 깨고 내려갔어요. 60선을 깨고 내려갔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때요? 종목들 지금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코스피 60선 깨고 내려갔는데 60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선행적으로 60선을 깨고 내려갔지만 종목들은 지금 버텨주고 있다는 거죠. 몇 가지 종목들을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유신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이랑 약간 흐름이 비슷합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뭐 고점 61,700원에서 거의 한 47% 하락했죠. 47% 하락한 종목 충분히 포트폴리오에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느냐? 코스닥이 밀리든 코스닥이 올라가든 61선에 자석처럼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대금이 조금 들어왔죠. 이렇게 대금이 들어오면서 60선에 좀 붙어 있었던 종목이 오늘 장에서 큰 이런 장대 한번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지금 시장에서 보유를 하셔야 된다. 이런 움직임에 맞지 않은 종목들은 지금 좀 덜어내셔야 될 것 같고요. 덴티스도 마찬가지죠.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 이 좀 마찬가지. 시장을 조금 다르게 가는 그런 종목이죠. 3월 달부터 좀 상승 나왔다가 조정 나왔지만 60선에서 지지받고 거래량 들어오면서 오늘 상한가 갔어요. 이 종목도 뭐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밀려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14,000원 라인대가 2021년도 2월 달 이후에는 전혀 지금 오지 않았었던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가 지금 시장에서 그냥 코로나 때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팁을 드렸죠. 최근에 코로나 때 고점 돌파하는 종목은 강한 종목이다. 근데 강한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이 61선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부토건 뭐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했는데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뭐 코로나 때 고점을 뭐 거의 갱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뭐 2021년도, 20년도 고점이 지금 뭐 6,080원 정도 되는데 21년도 고점은 오늘 장에서 돌파가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출발할 수 있었던 구간은 어디냐면 61선에서 반등 나오면서 거래량 들어오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이 이렇게 하락 추세가 길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격도가 그렇게 종목이 크지 않으면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금이 들어왔던 흔적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보유를 좀 하는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뭐 B2N, 신원종합개발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이동평균선의 반등과 거래량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 이런 대금이 들어왔던 흔적들이 나온 다음에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만 좀 포트폴리오에 살려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염없이 소외받는 종목들도 개별 조장세기 때문에 뭐 이슈가 들어오거나 또는 뭐 거래량이 들어오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지금 시장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평선을 똑같이 지켜주고 있는 종목을 좀 보유하셔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오늘도 종목 상담을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종목을 현금화해야 되냐 아니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한번 베팅을 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주 상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 60일선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종목 고민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스타쌤께서 종목 상담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어플 켜시고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불개미 스타 입력을 하시면 2개의 채팅방이 뜹니다. 1번 방은 이미 정원 마감된 방으로 2번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인 7777 럭키7 4번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 그리고 손실률 적어서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코너에서 자세하게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대시면 이 링크가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동일하게 입력 코드 7777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저도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코너에서 스타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 place we can go, let it all hang 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When I think about it, make me twist and sh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Shake it up. 네, 수요일로 올라가는 종목 엘리베이터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스타쌤 인사드려야겠죠? 스타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뭐 나쁘지 않게 지냈습니다. 제가 약간 나쁜 거 들었는데 어디 아프신 것 같던데요. 제가 네. 이제 또 사실은 오늘 네. 평소랑은 말하는 게 좀 달라요. 평소에는 좀 말에 힘이 좀 있고, 맞아요. 좀 이제 약간 무게가 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가 좀 불편해서 금요일에 발치를 하고 이제 입안에 이제 아직 그 상처가 봉합이 안 돼서 말이 좀 어눌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런 컨디션에서도 우리 시청자님들의 또 이런 종목 제가 또 봐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또 방송국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도 이 종목을 보는 눈 하나만큼 살아있기 때문에 많이 상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랑니 발치 되게 아프다고 들었는데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그럼 이제 종목 엘리베이터 상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보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고 또 그만큼 종목 고민들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약간 인사할 겸 읽어보면 불기둥님, 그리고 오늘 알았네님, 미영님, 여러분들 스타쌤 바라기들 다들 많이 오셨습니다. 답답하신 종목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종목 고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기둥님께서 올려주신 DY, 오늘 DY 제가 알기로 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매수가 7,300원, 비중 20%입니다. 스타쌤, 수연 앵커님, 저 종목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대응 부탁드려요. 남겨주셨습니다. DY 7,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쌤? 저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DY라는 종목이 최근에 만들고 있는 이런 차트의 흐름이 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볼게요. 2022년도에 한번 급등을 했어요. 얼마나 이제 급등했느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한 2만 원 정도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한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주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다는 거는 DY라는 종목이 시장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슈도 안 나오고 이랬다라는 건데 22년도에 지금 거래량이 밀집이 되어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죠. DY가 지금 거의 상장 이후에 이만큼 거래량이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DY가 최근에 나온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도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를 좀 엮여서 저점 대비 이제 한 140%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뭐 고점에서 매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게 이제 60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고 최근에 대금이 들어왔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DY 같은 경우에는 3월에 한번 대금이 들어왔어요. 200만 주 가까이 되는 이런 거래량이 밀집이 되면서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대까지 올라가진 못했지만 일정 부분 상승하려고 하는 흐름, 여기 쌍봉을 만들긴 했는데 쌍봉을 만들었으면 사실 주가가 5,000원 밑에까지도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 종목 다시 저점을 올리고 있죠. 저점을 다시 올리면서 최근 3거래일 동안에 대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런 종목은 저는 신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신용이 한 4% 정도 되는데 신용이 막 7, 8, 9 이 정도까지는 높지는 않아서 저는 거래량이 내일 뭐 한 40만 주, 50만 주 이렇게 정도 나와주면 저는 과감하게 한번 불타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중이 한 25% 정도 되시는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비중 50%는 실어야 됩니다. 제가 비중 50% 실으라 해가지고 내일 뭐 바로 25%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면서 비중을 확대하시면 그러니까 주식이 본전에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잘 샀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전에 나오려고 비중 25% 투자하면 은행에 갖다 맡기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25% 분할로 더 들어가서 저는 목표가 좀 올려주세요. 목표가 그냥 10,000원 라운드 피겨 잡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런 전략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Y 최근 이슈 받으면 더 올라갈 여력이 더 있다고 말해주셨고요. 추가 매수까지 고려하면서 목표가 1만 원 선 설정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번 방에 올라온 미영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진이뮤직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보유한 지가 2년 넘었어요. 물타기를 조금 해서 단가를 낮췄는데 오를 생각이 없네요. 매수가 4,650원, 그리고 비중은 7%입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진이뮤직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비중이 일단 너무 적고요. 비중 7%예요. 예. 비중 7%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중 7%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굳이 이 종목을 계속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좀 의문이 좀 들어요. 근데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매집봉이라고 할 수 있는 캔들들이 좀 중간중간 좀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지켜줬어야 됐던 구간인 4,650원 우리 투자자분의 매수가가 이 종목의 지지 라인인데 지지 라인에 딱 걸쳐져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뭐 이 종목 가만히 두시면 다시 이 금방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거래량 뭐 최근에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뭐 중요하게 뭐 크게 3,5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보유하신 다음에 본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 만약에 이 종목 여기서 한 3,500원대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도 마이너스 퍼센트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락한다 해도 한 8% 정도 하락하면 제가 알려드린 기준대 가격대인데 이거 이탈되면 과감하게 형보한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 7%이기 때문에 진이뮤직이라는 종목에다 비중 막 50%, 뭐 이렇게 30% 정도 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판단돼요. 왜냐하면 뭐 AI라든지 뭐 스포티파이라든지 이런 좀 굵직굵직한 이슈 나왔을 때 진이뮤직은 계속해서 약간 후발주자의 이미지가 시장에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좀 덜어내는 전략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타센 바라기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상담했던 기억이 나요. 네. 올려주신 것도 저번 주 방송 때 종목 상담 드렸어요. 이 서장기전 7,490원 매수가, 손실률 25%인데요. 바닥이라고 답변 주셨고 올라오면 다시 종목 상담 해주신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비중이 30%인데 지금은 바쁜 일 때문에 못 보지만 꼭 제 방을 보겠다고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우리 스타센 바라기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네. 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네. 근데 굉장히 조급하셨나 봐요. 네, 가셨어요. 일주일 만에 네. 예, 또 상담을 다시 주셨습니다. 뭐 지난주에 상담했다 그러니까 짧게 할게요. 지난주 방송 돌려보시면 우리 뭐 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실 테니까. 뭐 지난주 제가 월화수 방송 나오셨죠?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여태 가격대에 뭐 주가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뭐 한번 퉁 빠지긴 했는데 다시 여기 라인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 시간 외에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순방 관련된 또 이런 네. 비즈니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서전기전은 좀 두고 보셔도 되겠다. 증거금 100% 종목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신용 높은 종목보다는 증거금 100% 종목이 오히려 좀 안정적이고요. 캔들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난 11월
그다음에 2월, 1월 달에 어느 정도 이런 거래량 들어오는 밑꼬리 캔들들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 바닥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들기 때문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6,500원 돌파하는지 우선적으로 보세요. 6,500원 돌파하는지 먼저 보시고 6,500원 돌파하면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전 기준 6,500원 돌파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방에 올라온 키키킹님께서 올려주신 신화콘텍입니다. 매수가 6,260원, 비중이 36%, 상담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어요. 신화콘텍은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야 될까요? 신화 콘텍이라는 네. 종목이 오늘은 이제 종가 제가 봤을 때 4,900원. 이제 네. XR 관련된 기업이네요. 사실 주목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뭐 이슈는 되게 좋은데 뭐 XR 뭐 이런 기기들 새로운 뭐 디바이스가 나온 거죠. 네. 사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OLED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또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와줘야 또 거기에 맞는 칩이나 뭐 OLED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주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기대감에 충족되지 못한 것 같아요. 신화콘테이너 종목 뭐 2022년 1월달, 2월달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8,850원까지 한번 올라가긴 했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코로나 때 고점 보면은 돌파는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박스권 행보가 나오지 않을까. 저점 상승, 그다음에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최근에 아이폰 매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애플이 움직이고 사실 XR 기대감으로 애플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 이런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신용도 7입니다. 신용이 7% 상당히 높고요. 시총도 너무 작아서 자, 유통 물량 한번 볼게요. 시총도 작고 신용도 높고 네. 유통 물량도 50%라는 것은 이거 250억짜리 종목이라는 겁니다. 너무 위험해요. 너무 이제 한번 잘못 진입하면 나갈 수 없을 종목이 될 수 있고 다행히 뭐 실적 뭐 영업이익은 시가총액 대비 좀 나오긴 하는데 저는 종목 교체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비중이 일단 높아요. 비중이 높으시니까 36%. 네. 한 35% 정도 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비중을 확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좀 안정적인 기업들에다가 비중 투자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화콘텍은 저는 비중을 좀 줄여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화콘텍 비중 줄여가 보자라고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방에 올려주신 불타는 엘리님입니다. 아프리카 TV입니다. 지금 생방송 보고 있습니다. 상담 부탁드리고요. 매수가 78,950원, 15% 비중인데요. 오늘 종가 보니까 69,100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아프리카 TV 좀 손실률이 큽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TV가 사실 저는 네. 이 종목 안 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 21년도에는 진짜 좀 대단했습니다. 아프리카 TV가 21년도 한 7만 원대에서 24만 9천 원대까지 이제 좀 다이렉트로 올라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좀 돼요. 한 8천억 정도 되는 종목. 근데 최근에 이 종목이 이제 2018년도, 2019년도, 20년도에 주가로 다시 회귀를 했습니다. 다시 회귀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차트로 보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2018년, 19년, 20년도의 이제 실적이랑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좋아질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22년도엔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죠. 전년 뭐 이런 300억대, 200억대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대한 이런 실적 기대감은 그렇게 뭐 크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박스권 행보가 어느 정도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박스권의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아서 뭐 몇 년 보고 이 종목 투자하는 거 아니시면 저는 이거 시장 지금 60선 깨고 내려갔잖아요.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이제 코스닥도 지금 60선 인근에 지금 버팀이 나오고 있는데 아프리카 TV는 지금 코스닥의 흐름이랑 또 거꾸로 가고 있죠. 코스닥은 지금 60선 이탈하냐 마냐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TV는 이미 60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시장보다 약한 종목이라는 거죠. 저는 이거 단기간에 60선을 복귀하지 못하면은 회복
가격이 좀 불가능할 정도로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비중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 줄이더라도 박스권을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박스권 이용해서 이런 박스권 상단 부분, 하단 부분 이 수평선 이어보시면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좀 지혜롭게 8,500원짜리에서 뭐 비중 좀 줄여가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환한 튜브님께서 올려주신 LNF입니다. 평단가 27만 9천 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추가로 몰타기를 해야 할까요? 지난번에도 문의했는데 상담을 못 받아서 이번에 꼭꼭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어요. LNF 올라갈 네. 수 있을까요? LNF 속상하실 것 같아요. LNF 좋은 종목인데 그죠? 네. LNF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 아닙니까? 최근에 또 뭐 폐배터리도 한다 그러고 좋습니다 LNF. 근데 이제 약간 좀 이제 최근에 속상한 건 뭐냐면 LNF는 지금 뭐 안 움직이는데 에코프로는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오늘 100만 원 넘었었죠. 오늘 100만 원 네. 넘었죠. 오늘 네. 에코프로 100만 원 넘어가고 뭐 코스모 그다음에 뭐 이제 포스코랑 뭐 코스모 이런 그룹주들도 뭐 다 움직이는데 LNF만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서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수급장이기 때문에 수급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주장세라는 건 수급이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올라가고 뭐 이런 업황이 좋아지고 막 해도 종목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LNG 관련된 종목들, 또 건설 기계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자동차 실적이 나오고 수급 들어가는 애들만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도 앞으로 계속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도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LNF도 사실 매수가 기준 그렇게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다려 보세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LNF 걱정하지 마시고. LNF가 설마 뭐 20만 원 이탈해가지고 뭐 17만 5천 원, 15만 원 이렇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저는 뭐 세로닉스의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세로닉스도 LNF랑 관계가 있는 기업이죠. 오히려 세로닉스가 조금 더 잘 버텨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들고 가보시는 전략 어차피 LNF도 앞으로 좀 계속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보유 전략으로 남겨드렸습니다. 참 개별 주장세가 이어지면서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죠.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오픈 채팅방 어플 켜시고 이 검색창에 불개미스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2개 채팅방이 뜰 텐데요. 1번 방은 정원 마감을 했고요. 2번 방으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인 7777 럭키7 4번 입력해주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나는 조금 어렵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되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7777 눌러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내가 정말 답답한 종목들,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과 손실률 간단하게 적어서 올려주시면 저희 지금 방송 시간 중에 스타쌤께서 여러분들의 종목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만 내려야 될지 종목 상담 명쾌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방에 올려주신 기뻐하는 라이언님께서 올려주셨네요. 할인이고요. 매수가 4,898원. 제가 비중이 커서 한번 꼽아봤는데 40%입니다.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스타쌤 올려주셨어요. 오늘 종가는 3,045원인데 네. 할인 어떻게 할까요? 할인 네, 닭고기. 아니 할인을 왜 이 가격대 매수를 오래되셨나요? 매수하신 지? 아니면 할인은 그때 원전 방출 테마 때문에 그때 하셨나? 할인 원전으로 엮였어요? 그런 수산물 못 먹으니까 유가 공개 쪽으로도 몰렸잖아요. 육가금대로 엮어가지고 네. 제가 알기로는 할인 이거 바이든 관련주로 한번 움직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뭐 바이든 진짜 관련주 뭐 할인이다 뭐 아니면은 그때 뭐 그 요구르트 관련된 종목들 올라갔을 때 같이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불가리스인가요? 그거 때문에 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매수가 너무 높으세요. 할인 일단 매수가 너무 높으시고 5,000원대라는 가격대는 사실 제가 봤을 때 2027년도에 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단 2번밖에 없었어요. 한 번 이런 슈팅, 네. 한 번 이런 슈팅 자리에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는데 저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매수를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정말 이렇게 뭐 계속 올라갈 종목이라면 눌림목을 한번 주고 이
장대 양봉의 이런 종가 부분에 대한 지지를 좀 확인한다라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런 돌파 캔들이 나왔으면 돌파 캔들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오면서 여기에 이런 고가 부분을 돌파가 되는지 이런 좀 장치들을 걸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수가가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거의 5,000원 가까이 되시기 때문에 한번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좀 다행인 건 뭐냐면 코닥 종목이고요. 61선 따라서 종목이 좀 이제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다시 이탈했다가 이런 횡보. 최근에 제가 좀 좋게 보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조금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거래량 들어왔죠. 한 75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하림의 이런 유통 물량을 한번 보면 이제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4,300만 주 정도 있네요. 이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유통 물량 한 4,300만 주. 여기에 나온 거래량이 거의 1,000만 주 되는 거래량이라서 저는 좀 좋은 흐름도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최근에 육계 가격이 뭐 사상 최고가라는 소식도 네. 제가 또 들었기 때문에 뭐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300원 돌파하는지 이런 여부를 조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방송 끝나고 닭고기 가격 볼 수 있는데 올려드릴게요. 네, 닭고기 네. 뭐 가격 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그 뭐지 오늘 방송 끝나고 네. 닭고기의 이런 선물 가격, 그러니까 기자들도 다 선물 가격 보고 기사 써요. 그러니까 기사 보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기자들보다 빨리 닭고기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좀 올려드릴 테니까 네, 좀 기다리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로 3,300원선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고요. 또 스타쌤께서 방송 이후에 선물 가격도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졸린 무지님께서 올려주신 TS입니다. 이것도 비중이 큰데 50%이고요. 매수가 54,100원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남겨주셨거든요. TSE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TSE란 이? 종목이죠. 네.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좀 들어왔어요. 최근에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량 뭐 100만 주도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랑 그렇게 크게 주가가 하락이 되어 있진 않네요. 보니까 지금 한 12%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매수를 하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여기서 이제 약간 깃발형 패턴이라든지 뭐 고점에 박스권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여기서 박스권 하단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조금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박스권 하단이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뭐 내가 박스권을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좀 손절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얘가 이제 유통 물량이 한 300만 주 정도 되네요. 우리 시청자님들 이거 보시면 거래량 볼 때 보통 한 100만 주 이상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만 원 정도, 2천만 주 정도 나와야 대량 거래량 아니야 하시는데 그 대량 거래량의 기준은 종목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통 물량이 34%죠. 그럼 시가총액이 5천억인데 한 2천억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량이 300만 주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나온 이 9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 여기서 나왔던 8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은 상당히 꽤 괜찮은 거래량입니다. 여기서 괜찮은 거래량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 손절 컷을 이탈됐기 때문에 두 번째 손절 컷을 보셔야 되는데 46,200원 정도. 직전의 고점이죠. 이 직전 고점이 이탈되면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플 수 있다는 거는 여기서 박스권이 돌파가 된 다음에 여기서 박스권 돌파됐죠. 박스권이 돌파된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왔고 지금은 거래량 없이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라인대 4,500 여기 얼마죠? 이 캔들 한번 찝어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고가가 45,850원. 반등 나오는지 지켜보시고 반등 나오면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하시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 본전에서 팔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주식 본전에서 팔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본전에서 팔려면은 이자 주는 은행에 가는 게 훨씬 낫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전략적으로 좀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S의 추가 매수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방에 올려주신 귀여운 라이언님께서 올려드렸네요. 세경 하이테크 매수가 23,200원, 비중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종가 18,510원, 폴더블 폰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요. 세경 하이테크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매일매일 좀 가슴 두근두근 하실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폴더폰 좋습니다. 예, 폴더폰 새롭죠. 세경 하이테크, 그다음에 뭐 KH 바텍, 뭐 파인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좋았습니다. 21년도에 좋았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 너무 급락이 나왔어요. 사실 이게 과도한 급락 나왔습니다. 과도한 급락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서 12,500원대까지 50% 빠진 거는 제가 봤을 때 과도한 하락입니다. 과도한 하락. 그 때문에 지금 최근에 뭐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내가 지금 버텼는데. 내가 지금 크게 지금 손실 본 걸 버텼잖아요. 이거 어떻게 버텼지? 하나, 둘, 셋, 넷. 지금 10달 가까이 50% 빠지면은 내가 1억 투자하면 5천만 원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두 눈 뜨고 버텼는데 지금 반년 또 버티니까 주가 거의 다 올라왔어. 지금 상당히 가슴 두근두근 하실 것 같아요. 두근두근 하신 건 좋은데 거래량이 최근에 안 들어옵니다. 여기서 지금 상승 추세에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 3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 추세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캔들의 고가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캔들의 고가. 거래량 들어온 캔들 기준선이죠. 기준봉이죠. 고가 17,620원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여기 이탈되면 다시 한번 상담을 무조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 나오면서 매수가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일단 내비두시고 이거 저항 구간대 돌파되면서 거래량 들어오면 한번 추가 매수 해보세요. 추가 매수 하시면 저는 이 기다린 보람이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세경 하이테크 본전에 나오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죠?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고, 이 감정 기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죠? 하루에도 그쵸. 기분이 좀 수십 번씩 바뀌고 많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전략 꼭 기억하시고 춤의 타이밍을 항상 거래량 들어올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종목이 2번 방에 많이 올라와서 2번 방 주로 읽어드렸더니 1번 방 계신 분들께서 1번 방으로 좀 봐달라고 해서 지금 1번 방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고고님께서 올려주신 데이터 솔루션 비중은 30%이고요. 매수가 8,000원인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려요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가격이 3월 정도 가격인데 데이터 솔루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매수가 8,000원. 종목은 이제 8,000원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가는 종목입니다. 네, 보면 뭐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화면 잘 안 보이는데 좀 보시면 여기서 한번 8,000원 돌파해가지고 강한 상승이 여기서 나왔고 2022년도에도 한번 나왔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노란톡이 이제 작동을 똑바로 안 돼가지고 이제 네.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주기적으로 이런 라인대가 돌파되는 종목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중에 계속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계좌 속에 있는 종목이 코로나 때 만들어진 고점을 돌파했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이제 데이터 솔루션 2020년도에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의 영향으로 이제 신고가 만들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번 동안 물론 쌍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2번 동안 역사적 신고가 돌파 시도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다시 한번 10,000원 라운드 피겨 때까지는 종목을 좀 상승을 열어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한 8,000원대잖아요. 8,000원대에서 10,000원 라운드 피겨면은 목표 수익률을 한 24% 정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10,000원 라운드 피겨라는 가격대가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10,000원을 먼저 볼 게 아니라 그럼 내가 8,000원대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지금 내가 대응해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일단 궁극적인 목표가 10,000원 잡으시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헤드앤숄더가 약간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미하긴 하지만 이 7,000원짜리 때 돌파되고 좀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래량 500만 주 이상 들어온 거래량이 좀 툭툭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좀 베팅하셔서 비중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비중 좀 더 실으셔서 네, 10,0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손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손절은 네.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이거 현금화 해가지고 다른 종목 매매하고 싶다 하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미 비중이 좀 있고 10,000원까지도 충분히 열어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그냥 이거 좀 들고 가보시는 전략 어떨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노란통 어플 켜시고 상단에 불개미 스타 입력하시면 채팅방 2개가 뜹니다. 2번 방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7777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이 방법 말고도 지금 보이시는 화면 하단 QR코드도 휴대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되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입력 코드 7777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그리고 손실률 올려주시면 스타쌤께서 방송 중에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2번 방에 올라온 대박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영우 DSP이고요. 매수가 1,830원, 비중 30%입니다. 자꾸 흘러내리네요.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어요. OLED 관련주이고 작년 9월이 최근 가격이고 좀 오래 물려 계세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OLED 관련주 영우 DSP 이제 또 상담을 주셨는데 예. 흘러내리면 이제 좀 놔줘도 돼요, 우리 시청자님. 그 흘러내리는 거 매일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속상해요. 받지 않으시나요? 예. 왜냐면 내 종목이 소외를 받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시장이 개별주 장세입니다. 왜냐하면 화신, SL 이런 종목은 진짜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코로나 고점 갱신하고 올라갔는데 그냥 뭐 산업이 다르잖아요. 자동차 실적 좋아, 반도체, 뭐 지금 안 좋지만 어쨌든 반도체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2차 전지 오늘 뭐 올해 뭐 리포트 얼마 많이 쏟아졌습니까? 매도하라고. 근데 신고가 계속 갱신한단 말이에요. 아, 시장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내 종목 계속 흘러내리네.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놔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좀 놔주시고 사실 종목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올라갈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안 갈 종목은 현금화하는 게 중요해요. 당장 내 눈엔 손실 같죠. 근데 이거 손실 친다 해가지고 그 현금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70%, 뭐 80% 손실 나더라도 일단은 뭐 손절하면 현금이라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정말 올라갈 종목이 있다면 거기다 추가 배팅을 하셔야죠. 영우 DSP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 반등 안 나오면 저는 미련 없습니다. 저는 이 뭐 박스권 뭐 많이 참으셨는데 마지노선이에요. 여기서 지금 한번 반등 나오고 하락했다, 반등 나왔다 하락했다. 지금 다시 한번 여기 하락하려 그러고 거래량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거래량 지금 여기서 얼마 들어왔습니까? 거래량 지금 여기서 한 1,000만 주 정도 들어왔네요. 그래도 여기서 어느 정도 들어왔느냐? 여기서 한 900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 물량이 많은 종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물량이 한 3,000만 주 정도 있는데 그래 거래량 들어온 건 좋아요. 거래량이 근데 1,000만 주나 들어왔는데 매수가까지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최근에 거래량 안 들어오는 흐름 보니까 하단 이탈되면 좀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 최저점 이탈되면 비중 반드시 줄여야 되고 비중을 내가 못 줄이겠다 그러면 양봉이 나오는 날마다 좀 줄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거래량이 들어온다 그럼 좀 더 홀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래량이 없잖아요, 지금 최근에. 거래량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잘라내는 전략 말씀드리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지지 하단 구간에서 거래량 들어오면 좀 더 보유할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거래량과 이 박스권 하단 지켜주는지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물에 빠진 불개미님께서 올려주셨어요. SFA 반도체 비중이 50% 큽니다. 평단가 6,220원인데요. 정말 오래 보유 중이고 물타기도 여러 번 했는데 본전 회수를 할 듯 말 듯 못하네요. 어떻게 회수 가능할까요? 이거 종목 때문에 다시 반도체 매매 안 하실 것 같다고. 네, SFA 반도체 네. 어떻게 보세요, 스타쌤? 참 반도체 들고 네. 계신 분들이 고생 참 속상해요. 많으신 것 맞아요. 같아요. 반도체 뭐 올해 참 거꾸로 가죠, 여러분들. 그죠? 올해 참 거꾸로 갑니다. 사실 2차 전지야 이제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워낙 잘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물론 뭐 쇼스퀴즈다, 뭐 쇼커버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뭐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뭐 다 지금 난리 났다, 뭐 이런 이야기 있겠지만 어쨌든 에코프로가 올라간 건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근데 반도체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올 초에 반도체 관련된 리포트 쏟아지고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리포트가 쏟아졌는데 네. 거꾸로 갔어요. 2차 전지는 하락한다고 했는데 2차 전지는 올라갔죠. 반도체 올라간다고 했는데 반도체는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약간 엔비디아의 영향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받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좀 올라간 것 같은데 그리고 2차 전지보단 반도체가 좀 한동안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SFA 반도체를 이제 들고 계신 투자자분이 한 번 딱 이런 자리가 왔잖아요. 내가 매수했던 가격대가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생각이 드신 거지. 아, 내가 오래 보유했는데 드디어 평단가가 왔다. 그리고 여기 분위기상 자, 반도체가 천정부지로 좀 올라갈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를 해볼 만했지만 참 시장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는 거래량 들어오고 좀 거래량 없이 밀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영향. 자, 시장 영향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코스피가 네. 반도체 아무래도 코스피 영향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쵸.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지금 60선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고 대형주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좀 밀려서 같이 밀린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하지 마시고 SFA 반도체는 일단 1차적으로 여기에서 반등 나오는지 여기서 똑같이 좀 반등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거래량 없이 밀리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 기준봉 여기 이제 이 날짜죠. 3월 16일 목요일 날에 나왔던 이 고가 4,855원대까지 밀리더라도 여기서 반등 나오면 추가 매수 하시면 돼요. 왜냐면 추가 매수만 여기서 제대로 하셨으면 이게 수익이거든. 그죠? 여기서 추가 매수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화면에 지금 안 나오는데 불타기 하긴 하셨다고 했는데 불타기 그때 하셨다라고 못했나 봐요. 했는데 네. 여기서 지금 못 파셨으면 그건 이제 불타기 한 게 아니죠. 그냥 이제 돈을 시장에 갖다 준 겁니다. 팔아야 불타기 제대로 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불타기 못 해도 결과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불타기를 하시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생각하는 라이언님께서 올려주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 2만 원, 비중 18%인데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올려주셨어요. 챗GPT AI 관련주 오늘 종가는 18,500원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네. 그렇게 불안할 한 구원 아니다.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불안할 이유가 없고요. 비중이 얼마나 된다 하셨죠? 비중 18%요. 비중 18%요. 네. 비중 18% 정도 되는데 이제 약간 지금 한 8% 정도, 9%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제 AI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서 1월 달에 주가 상승 굉장히 좋았고 저는 지금 사실 AI 관련된 기업들이 거품이다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그 스레드 나오면서 그 네. 챗 GPT 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 좀 나오잖아요.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옥석 가리기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우리 동네에 새로운 음식점 생기면 가보고 싶잖아요. 그죠. 몇 번 간 그 순댓국집은 네. 잠깐 안 가고 나중에는 결국엔 맛있는 데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AI도 그러니까 챗GPT 처음 나오니까 신기해가지고 몰렸는데 지금 이제 그게 스레드 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AI가 끝났다라는 건 아니고 저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좀 거치고 나면 AI도 결국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사실 올 하반기에 또 움직일 만한 섹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튬, 그다음에 뭐 자동차, 네. 그다음에 뭐 이런 AI, 로봇 이쪽 왜냐하면 수급이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수급 들어간 섹터는 얼마 없잖아요. 건기계나 뭐 건설기계 쪽이나 자동차, AI, 로봇, 뭐 자율주행 뭐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좀 지나면 우리 투자자분의 매수가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는데 뭐 좀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좀 낮추면 되니까 저는 좀 더 들고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아쉬워하시길래 2분 더 해드릴게요. HYTC 1번 방에 올려주신 12,100원, 비중 20%입니다. 앞으로 기대되는데 들고 가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올려주셨어요. 네, 제가 타자가 좀 느려가지고요. 네 그 HYTC. HYTC. 네, 2번 방으로 가셔서 아쉬워하신 우리 시청자분이에요. 평단가가 어떻게 된다 하셨죠? 12,100원이요. 12,100원이요?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뭐 차트는 단기적인 흐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뭐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흐름 나오고 있고 거래량 실리면서 박스권 돌파 시도 그다음에 60선에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거래량 들어오면은 저는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못하신 분들 내일도 스타쌤과 함께 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 엘리베이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